자, 경우의 수 문제 봅시다. 여기는 주사위 얘기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약수 개수 얘기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지불 방법, 금액 얘기도 있을 테고, 색칠하기 얘기도 있을 겁니다. 대표 유형은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나머지도 있는데, 나머지 문제 될까? 어떤 것은 문제가 여러 개씩 되고, 어떤 것은 문제가 하나밖에 없기도 막 하고 할 텐데,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시험 대비하면서 어느 정도는 봤을 텐데요. 그냥 뭐 되는 대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뭐 이걸 제가 뭐 푸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어차피 다 까먹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순간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해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할 때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풍산자 첫 번째 문제는 네 장의 카드에서 세 장을 골라서 일렬로 배열할 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장의 카드가 일이 두 개 있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배열을 해보죠.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배열하는 거 한다면은, 자, 이때 예를 들어서 1, 2, 3만 가지고 한다면은 그냥 3팩토리얼 하면 될 거야. 그런데 1, 1, 2라고 한다면 좀 달라지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좋은 대답이었어요. 이렇게 된다고.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야. 그 다음에 1, 1, 3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은 또 이렇게 되겠지. 이걸 다 더하면 답이 될 겁니다. 네, 이 문제를 이제 일일이 세는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일일이 세는 문제는 거의 이 문제가 유일해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곱하기 같은 걸 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에서는 뭐가 핵심이냐면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곱할 것인가. 네, 그걸 뭐 쉽게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뭐 또는인 경우는 더하고 그리고인 경우는 곱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되게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문제 그냥 하나씩 풀면서 보겠습니다. 376번을 보죠. A, B, C 세 학생이 있어요. 시험을 받고 시험지를 채점하는데 서로 이제 서로 시험지를 채점해주기로 했나봐요. 근데 자기가 자기 것을 채점하면 안 되겠죠. 남의 걸 채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걸 저는 남의 우사 문제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그 대표 개념별로 대표 유형을 그냥 기억해요. 그래서 아까도 뭐 successful, large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자, A가 B 시험지를 가져간다면 시험지 이제 A, C 두 개 남죠? 그러면 C, A가 되어야만 합니다. A가 C 걸 가져갔다면 그럼 이제 A, B 남았고 그럼 B 남으니까 A, B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럼 다 맞네요, 그죠? 네. 뭐 그게 이거예요. 자, 이 문제 이렇게 확장시켜볼게요. 4명의 학생이 있는데 B가 와서 우산을 가져갔어요. 집에 갈 때 아무거나 휙 가져갔나봐요. 다 남의 우산을 가져간 거야. 똑같은 문제겠죠. 그거는 막 이렇게 곱하기 더하기로 푸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합시다. 있어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일이 세셔야 돼요. 일일이 세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 A가 B 우산을 가져왔을 때, A가 C 우산을 가졌을 때, A가 D 우산을 가졌을 때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이런 것을 막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갈 거예요.
이 가지치기 이 방식 이걸 뭐라고 하냐? 수형도라고 합니다. 수형도. 속된 말로 저는 노가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일일이 세는 거. 왜 수형도라고 하냐면 나뭇가지 숫자예요.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 수형도. 네.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A가 B 가졌으면 B는 A 걸 가져갈 수도 있고요. C 걸 가져갈 수도 있고 D 걸 가져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남은 우산은 이제 CD가 나오는데 DC가 되겠네요. 이때 남은 우산이 AD니까 DA가 되겠네요. 이때 남은 우산이 AC니까 AC가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한번 예상을 해보죠. 지금 A, B, C, D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를 내가 B, C, D, A로 풀든 C, D, A로 풀든 답이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가 B 우산을 가져왔을 때 서로 다른 모든 경우의 수는 A가 C 우산을 가졌을 때 서로 다른 모든 경우의 수하고 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자고. 알파벳이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미 답을 구한 것 같아요. A가 가져갈 수 있는 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각각 세 가지씩입니다. 그래서 답은 9가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 거야. 한 번만 해봅시다. 그럼 이제 B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A, B, D 남았는데 B는 못 가져가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A하고 D로 가져가는 거.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끝까지 세봅시다. C, A면 남은 게 B, D죠? 그러면 이제 D, B만 되겠네요. C, D면 남은 게 A, B예요. 근데 A, B는 A, B도 되고 B, A도 되고 결국 같죠. 네. 이게 달라 보이는 것은 그냥 순서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먹힙니다. 네. 뭐 이 문제는 풍산자에도 반복수학에도 별로 나와 있진 않지만 네, 실제 시험에서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고 이 4명짜리 문제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그냥 답을 외워서 풀어요. 나중에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답은 4명이면 답은 9 이렇게 외워서 푼다. 뭐 제일 어렵게 나오면 5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은 보여주는데 결국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을 외워서 푸는 거지. 하는 방식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걸 세고 싶어. 어떻게 할까? 하면 A가 B 우산을 가져갈 때, C 우산을 가져갈 때, D 우산을 가져갈 때, E 우산을 가져갈 때 4가지로 나눠서 푼다 부터 시작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개수가 다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걸 열심히 세보면은 11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4로 정해져 있어요.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저는 유형 하나 했습니다. 남해우산 유형 했습니다. 일일이 세는 문제는 저 남해우산 문제가 유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3명일 때는 답은 2개였고 여기다 정리해놓을까? 개, 9개, 44개 뭐 이렇게입니다. 다 각각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 378번 네.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민지가 3마리의 개와 4마리의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 좋아한다고 이렇게 7마리나 키우다니. 자, 여행을 가는데 동물을 데려간대요. 그냥 집에 놔두지. 네. 개 또는 고양이 중에서 한 마리를 선택하는 경우, 개와 고양이를 한 마리씩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렇다면
컴퓨터와 그리고입니다. 저게 and 기호예요. 컴퓨터 있죠. 자, 개가 3마리, 고양이가 4마리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긴 더하기고 여긴 곱하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이 정도 레벨은 그냥 좀만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그 다음 저 합의 법칙, 고유 법칙을 가지고 연습하기 딱 좋은 문제는 그 아래 문제예요. 380번 문제. 자, 이걸 제가 문제를 아예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야, 보통 모범적인 학생이라면 집에서 학교에 갔다가 도서관에 가면 가장 모범적일래나? 네, 이렇게 해봅시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이 걸어가는 길이 3가지가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가는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 방법은 1가지가 있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 방법이 2가지가 나갑시다. 광주는 아닌가 보네요. 네. 그렇다면 질문은 이런 거지. 집에서 학교 들려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일단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3 더하기 2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합의 법칙을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것은 3가지가 있겠죠. 그 집에서 학교 들렸다가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또는과 그리고보다 더 좋은 구분 방식은 뭐냐면 동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훨씬 더 좋은 방식입니다. 걸어가는가 동시에 버스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럼 무조건 더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의 상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동시로 보이지 않네요. 그죠? 근데 동시가 무슨 말이 같은 거냐면 연속이라는 개념이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건데 주사위 2개를 던질 거야. 내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36까지 나오겠죠. 6 곱하기 6. 그죠? 주사위를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주워서 다시 한번 던졌어요. 연속적으로 던졌어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올까요? 36까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죠. 동시에 주사위를 던졌어. 근데 미묘하게 먼저 떨어진 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동시에 연속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으로든 동시에든 발생하게 되면 그때 곱하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380번에서 도루망은 여기 그림을 보시고 집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은 집 A 학교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집 B 학교가 있을 테고 집 A B 학교가 있을 테고 집 B A 학교가 있을 겁니다. 다 가능하겠죠? 그림을 보시면 A, B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집 A 학교면은 계산이 어떻게 돼요? 여보세요? 집에서 A 들다 학교 가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집에서 B 들려서 학교 가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1. 집에서 A 들렸다가 B 들렸다가 학교 가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1. 집에서 B 들렸다가 A 들렸다가 학교 가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이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여기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넥스트 페이지. 자, 그러면은 합의 법칙, 고로 법칙 끝났고 주사위입니다. 주사위는 보통 주사위 2개 던져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고 합과 차를 주로 물어봅니다. 네, 두 개만 정리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합은 최소 얼마부터 나와요? 2. 최대 얼마까지 나와요? 12까지 나옵니다. 그 사이가 다 나오겠죠?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경우의 수를 구해보죠. 주사위 두 개 줬을 때 눈의 합이 2가 나오는 경우 수는 몇 가지 있을까요? 한 가지 있을 겁니다. 10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있겠죠? 6, 6,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 1, 2, 2, 1 서로 다른 주사니까. 그럼 11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네, 5, 6, 6,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3, 4, 5 좌우대칭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자, 주사위 눈의 차는 최소 얼마가 나올까? 0입니다. 음수는 안 나와요. 차니까. 네, 최대 얼마까지 나올까요? 5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나오고 경우의 수를 좀 봅시다. 눈의 합이 0인 경우는 몇 가지 나올까요? 6가지 나오겠죠. 5인 경우 몇 가지 나올까? 2개, 1, 6, 6, 1. 그 다음에 4, 6, 8, 10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런 느낌이죠. 이건 외우기 쉽죠? 네, 이거 쉽게 외우는 거 알려줄게요. 합을 반 접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가 나옵니다. 오, 두 명 고개 끄덕였어. 이걸 반 접잖아? 그럼 얘가 나온다고. 6은 여기 있고 5, 5, 10, 4, 4, 8, 3, 3, 6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3이죠? 그래? 한 번만 얘기하자. 그 중3 맨 마지막에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뭐 배운지는 알래나? 그때 삼각비 원 이런 거 배우거든? 맨 마지막 거는 통계예요 또. 그때 뭐 분산, 표준편차 이런 것도 배우는데 그거 뒤에 얘기가 더 있어. 산점도와 상관관계 얘기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네, 그때 도움이 될 만하니까 제가 미리 얘기해 줄게요. 1, 2, 3, 4, 5, 6 여기가 A 주사위 축. 1, 2, 3, 4, 5, 6 여기가 B 주사위 축. A 주사위 1 나왔을 때, 2 나왔을 때, 3 나왔을 때, 4 나왔을 때, 5 나왔을 때, 6 나왔을 때. B 주사위 1 나왔을 때, 2 나왔을 때, 3 나왔을 때, 4 나왔을 때, 5 나왔을 때, 6 나왔을 때. 자, 교점이 36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 체크합시다. 30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 알려드리죠. 합이 일정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는 5 지나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여기만 그릴게요. 주사위 눈은 음수가 없고 0도 없으니까. 네, 합이 5인 게 4개 나옵니다. 자, 왜 1, 2, 3, 4, 5, 6, 5, 4, 3이 나오는지 보여줄게요. 1, 합이 2인 거. 1, 2, 3 보입니까? 4,
5, 6, 그리고 다시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되게 수학적으로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니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합이 일정하면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 직선인 게 꼭 알았으면 좋겠어. 너무 당연한 게 x가 1 커졌을 때 y가 1 작아지면은 합이 유지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이 나중에 산점도 할 때 뭐가 되는 건 성관계 할 때 뭐가 되는 거냐면 평균 점수가 같은 애들이에요. 얘가 수학 점수, 얘가 국어 점수면 얘가 평균 점수가 같은 애들. 합이 같으면. 네. 그래서 얘가 즉 1등이야. 전교 1등. 전교 2등 2명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점수 높은 애들은 끝에서부터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차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차는 음수가 없습니다. 절대값이거든요. 그걸 한번 해봅시다. 차이가 3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그럼 이제 x 더하기 y가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3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경우 다 기울기는 양수가 됩니다. 플러스 1입니다. 차가 일정하면 기울기 플러스 1짜리 3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마3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지나가게 볼까요? 6개 나오죠? 차이가 3이 6개니까 나옵니다. 자, 이제 왜 6, 18, 6, 4이 나오는지 보여줄게요. 여기가 차이가 0인데요. 1, 1, 2, 3, 3, 4, 4, 5, 6, 6. 그죠? 그 다음에 1 차이 나는 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5개 하고 이렇게 5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차이가 4인 거 이렇게 4개 하고 이렇게 4개 하고 그래서 8개 나옵니다. 차이가 3인 거 차이가 2인 거 차이가 4인 거 쏘리 차이가 5인 거 알겠어요? 네. 왜 반 접은지 알겠습니까? 방향은 좀 다른데 네. 대칭적이어서 주사위 끝 주사위는 뭐 이걸로 알아서 푸세요. 5의 배수라고 한다면 합이 5의 배수면 5하고 10인 것을 구하면 되는 거고 이거 쭉 써놓고 그냥 고르세요. 4하고 3이 구간해서 4 더하기 3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 주사위도 됐으니 이건 수용도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주사위는 합과 차 이것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약수개수 얘기 좀 해줄게요. 여기는 문제를 좀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전 360일 주셨습니다. 예쁘거든요. 2 3개 3 2개 5 하나 이렇게 소위수분합니다. 약수개수 어떻게 구하죠? 약수개수를 어떻게 구하죠? 결과를 계산해서 얘기하지 말고 시계? (3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죠. 네. 자 이제 여러분은 그 이유만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공부가 되는 거야. 그걸 전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요. 부분집 합계수.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원소가 3개짜리 부분집 합계수 어떻게 되죠? 집합에서 배웠습니다. 2의 세제곱입니다. 원소가 4개면 2의 4제곱이고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어떤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A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B에 대해서도 두 가지입니다. C에 대해서도 두 가지죠.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약수의 개수는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약수도 이 소인수분의 구분이에요. 뭐 2, 3, 5라면 이거 약수입니다. 18 약수예요. 네, 부분 집합 개념이나 약수 개념이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일부분이니까. 그래서 2를 최대 3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2개 쓸 수도 있고 하나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그죠? 네. 2의 영제곱이 1인 건 아십니까? 모든 수의 영제곱이 1입니다. 아무것도 안 곱했을 때. 그 곱하기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지수 대표적인 게. 이게 곱해진 개수죠. 이것도 곱하기 기반의 도구예요. 수학적인 계산 도구예요. 곱하기 기반의 도구는 디폴트 값, 초기 값이 뭐냐면 1이에요. 1, 0이 아니고. 더하기 빼기일 때 0이고 곱하기일 때는 그래서 2의 영제곱은 1이고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이것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2를 선택하는 걸로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3 더하기 2라고 쓴 겁니다. 3을 선택하는 것은 3을 한 번 쓸 수도 있고 2번 쓸 수도 있어요.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2 더하기 1로 쓴 거고 5에 대해서는 5를 안 쓰거나 한 번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이거 대답해 주세요. 여기서 더하기 1은 뭘 의미할까요? 안 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분집합도 그거 안 쓰는 경우 때문에 네,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 공통점을 이해하시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여기서 A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십니까?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구하시오 하면은 2를 빼시면 됐습니다. 뭐 A를 제외한 부분집합 개수도 사실 똑같았었고요. 포함이든 제외든 그 개수만큼 빼면 됐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A를 포함하면 여기는 이것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1, 2, 2 알겠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 약수 24개인가? 4, 3, 2 그죠? 짝수인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거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2를 최소 한 번은 쓴 걸로 그럼 3, 3, 2 이렇게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쪽 경우에서 계산하는 방법이야. 비슷하죠? 라고 난 설명하고 싶은 거야. 되게 유사하잖아. 그죠? 자 이번엔 이 얘기를 해볼게요. 1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1개가 있어요. 동전이 6개 있네요. 그걸로 지불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이게 경우의 수 문제예요. 어떻게 푼지 아십니까? 이렇게 푼다. 약수개수하고 엄청 비슷하죠? 원리도 비슷합니다. 10원짜리 하나만 쓸 수도 있어요. 2개 쓸 수도 있고 3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50원짜리도 마찬가지고 100원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불하지 않는 것은 뭐 상도에 어긋나나? 근데 지불 방법이니까 지불 안 하는 경우는 빼줘야 돼요. 다 안 쓴 경우 하나. 이때는 다 안 쓴 경우가 괜찮아요. 약수가 돼. 1. 1은 약수거든. 그죠? 네. 여기다 다 없어도 돼.
공집합, 부분집합 맞거든. 근데 얘는 안 된다고. 지불한 방법이니까. 지불 안 한 것을 빼줘야 돼요. 네. 전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부분집합, 약수, 개수, 부분집합 개수, 지불 방법. 네, 수. 이게 다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응용 문제가 존재합니다. 지불 금액. 네. 최소 10원 지불할 수 있네요. 최대 230원 지불할 수 있고요. 네, 지불 금액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한다면 생각해보니 100원도 지불할 수 있는데 100원짜리 하나 쓸 수도 있고 50원짜리 두 개 쓸 수도 있잖아요. 금액이 똑같잖아.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액은 방법보다 경우의 수가 적습니다. 네, 얼마큼 적을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건데 그걸 푸는 방법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얘들이 겹칠 수 있거든. 50원짜리 두 개가 병행이 될 수 있어서 겹치는 것은 단위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환산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5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두 개니까 50원짜리 4개 문제를 바꿔보니까 그냥 그럼 그냥 다 50원짜리니까 뭐 100원과 50원이 겹칠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네,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거지. 근데 10원짜리로 50원짜리 못 만들죠? 얘네들은 안 겹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이건 지금 24 빼기 1이니까 23까지 나오겠네요. 얘는 4, 5, 20 빼기니까 19까지 나오겠네요. 몇 개 차이 납니까? 4개 차이 나죠? 이 4가지를 찾으시면 이제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지불 방법은 다른데 지불 금액은 같은 경우라고 해야 되나? 네.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을까? 네, 100원 있겠죠? 그러니까 100원 만드는 거 있다고. 100원짜리 하나 쓸 수도 있고 50원짜리 두 개 쓸 수도 있고. 네, 130원도 있어요. 그럼 얘들이 서운하게 나 110원, 120원. 얘들 100원 만드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금액은 똑같다고. 그래서 4가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예 쿨하게 단위를 싹 내리면 어때요? 라고 한다면 50원짜리 4개는 10원짜리 20개죠. 여기까지 내면 10원짜리 23개가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23 더하기 1 빼기 1 답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겹치지 않으면 내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 4가지 차이가 왜 생기는지를 찾아내면 이해가 잘 됩니다. 늘 오류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자, 이게 답이니까 이거는 실제로 불가능한 금액인데 지불하지 못하는 금액인데 4개가 지불 못하는 금액 4개가 추가되어 있는 거야. 여기 23개에는 어떤 금액이 추가됐을까? 10원짜리 23개로는 지불할 수 있는데 10원짜리 3개, 50원짜리 4개로는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힌트를 하나 주자면 40원 못 냅니다. 40원. 10원짜리가 23개일 때는 낼 수 있는데 10원짜리 3개 있을 때는 못 내요. 자, 이제 3개만 더 찾으세요. 예, 90원 못 냅니다. 10원짜리가 4개 필요한 상황은 못 낸다고, 원래는. 또, 예, 140원 못 냅니다. 또, 190원? 이렇게 4개예요. 그 다음 이제 230원까지 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경우의 수는 주인공도 아니에요. 경우의 수 다음에 배우는 수열 조합이 주인공이거든. 근데 뭐 이 단원의 특성이 그래요. 뭐 이걸 얘기 안 하고 넘어가지 찝찝하고 얘기해도 어차피 까먹을 건 아는데 그래도 원래는 한번 선생님 가능한 좀 그 비슷한 것끼리 좀 나눠서 했습니다. 뭐 구하는 방식이 비슷한 거. 소재가 소재로 구분한 거고 이거는 이제 또 일일이 세야 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문제만 좀 마무리 해봅시다. 384번 보죠. 으라차차 384번 볼까요? 10원짜리, 20원짜리, 5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가 있다. 우표를 적어도 한 장씩은 살 때 합쳐서 150원짜리 사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집을 방법수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으시면 됩니다. 이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10x 더하기 20y 더하기 50z는 150 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XYZ는 XYZ 이 방정식의 답을 구하는 건데 자연수 답을 구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씩은 사는 거니까 1 이상이어야 돼. 이게 어떻게 풀죠? Z 기준으로 셉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은 오늘 수업을 잘 이해하신 겁니다. 자, Z가 1일 때를 세는 거죠. 네. Z가 1일 때 Y는 1일 수도 있고 100원 남았으니까 네.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나 헷갈린다. 100원 남았지? 그럼 난 5개까지 갈 수 있나? 근데 이게 속수하니까 4까지 가능하겠다. 네. 그리고 X는 냅둬요. 알아서 결정될 테니까. 네, Z가 2일 때 3일 때 셀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제 100원 썼으니까 50원 남았고 Y는 하나 쓰거나 2개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X는 냅둬요. 알아서 결정되니까. 그래서 6가지 나오게 됩니다. 저 문제가 이거하고 비슷하게 느껴져서 헷갈릴까봐 얘기했는데 뭐 좀 헷갈리지 않으시겠지만 10원짜리, 20원짜리, 50원짜리 가지고 150원 지불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 근데 두 문제가 차이점은 얘는 지불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쟤는 정해져 있어. 그 차이예요. 여기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이나 모든 방법이고 쟤는 150원에 대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386 봅시다. 386은 네 그거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 구하시고 이건 수학상 곱셈 공식의 기본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R 전개해봐 하면은 전개할 수 있는 게 고등수학 상을 배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이 전개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하나씩 하진 않죠. 네.
각 걸에서 하나씩 뽑는 식으로 합니다. 그죠? 그럼 몇 가지 조합이 나오겠어요? 하면 셋 중 하나, 둘 중 하나, 셋 중 하나 해서 이런 조합이 나오겠죠?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388번은 이게 있죠? 양의 약수의 개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92번은 이미 했습니다. 지불 방법 했으니까 똑같네 문제가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 자, 그럼 우리는 색칠하기만 하면 되네요. 색칠하기 후딱 하고 쉽시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색칠하기. 색칠하기는 이 세 개만 하면 됩니다. 자, 그 세 개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색칠하기 문제는 보통은 이렇습니다. 영역이 이렇게 4개면은 4가지 색을 줍니다. 그리고 4가지 색을 다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색만 2개나 3개만 쓰셔도 됩니다. 이웃하는 영역을 다른 색으로 칠하기만 하면 돼요. 구분돼야 되니까. 네, 그런 문제예요. 만약에 4개의 영역을 4개의 색을 다 써서 푼다면 문제가 너무 단순해집니다. 그냥 300풀이라고 끝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통 어떻게 푸는 걸로 제한되어 있냐면 인접한 부분이 제일 많은 뭐 주로 이런데 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순서로 뭐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 넷 중 하나에 색칠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과 다른 셋 중 하나에 색칠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2개와 구분해야 되니까 2개밖에 못 씁니다. 여기는 이 2개와 달라야 되니까 2개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4, 3, 2, 2 해서 4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근데 이걸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거꾸로 할 거야 하면서 여기에다 4를 씁니다. 그럼 여기에 3이 되겠죠. 여기는 여기하고만 곱되니까 여전히 3입니다. 그 위에는 이 3개와 달라야 되니까 2라고 써야겠죠. 그럼 답이 다른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4, 9, 36. 네, 정답 오답. 12가지. 뭘 놓쳤을지. 자, 오답이 답이 적죠? 그럼 중복이에요? 빼먹은 거예요? 빼먹은 거죠? 뭘 빼먹었을지. 그걸 아시면 됩니다. 뭘 빼먹었을까요? 맨 오른쪽이랑 같다고 치면 여기 밑에 쪽에는 2개 좀 써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방향으로 갈 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방향으로 갈 때는 아래 색이 서로 다른 3가지 색이 아닐 수 있어요. 여기 양쪽이 같다면 서로 다른 2가지 색이라면 여기가 2개가 올 수 있죠. 그만큼 놓쳤겠지 아마. 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지 되냐면 넷 중에 하나 쓴 건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셋 중에 하나까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하고 같은 색을 쓸 것이냐. 같은 색을 쓰다면 이제 2개가 되니까 여기는 2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하고도 다른, 그러니까 바로 옆하고는 달라야 되고 2개하고 다른 2가지 색을 쓴다면 그럼 3개가 다 다르니까 여기 이제 한 가지만 쓰게 되는 겁니다. 이 2가지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3이니까 1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정확히 맞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파란색과 주황색 경우를 따로 구해서 더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또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4, 3, 4 해서 48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색출하기 오늘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이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만 인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나중에 색칠한 부분이 인접하는 부분들끼리 서로 떨어져 있을 때, 그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때, 그때 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런 것만 이제 유념할 수 있다면 마음껏 아무 데서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세 개가 인접하잖아요. 나 여기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여기 넷 중 하나 색칠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가 좋을 것 같다. 위에가 두 개가 더 인접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셋 중 하나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몇 개 색칠할 수 있냐면 이 두 개하고 달라야 되잖아. 이 두 개가 같을 수 있나요? 그럼 오류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개. 여기는 이 두 개가 달라야 돼요. 같을 수 없으니까 오류 발생하잖아. 두 개. 그럼 이거 답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자, 그렇다면 얘를 봅시다. 얘는 여기서 색칠하죠. 4개. 그 다음에 여기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 색칠할 수 있을까? 여기하고 인접하지 않아요. 점으로 만나고 있으면. 그러니까 몇 개 색칠할 수 있을까요? 3개. 그죠? 그럼 여기는 이 두 개가 달라야 되죠. 이 두 개가 같을 수 있나요? 아니,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 있어요. 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 두 개는 같은 색 써도 구분됩니다. 인접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있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 직전에 여기가 같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 3을 1과 2로 나눠야 돼. 그래서 같다면 여기 색깔이 하나니까 3이 돼야 되고 다르다면 그때에서야 2가 돼야 되지. 그래서 4313과 4322를 곱해서 더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로 마무리 해볼게요. 영역이 5가지니까 5가지 색이 있다고 바꿀게요. 아무래도 여기가 제일 많이 인접하니까 여기부터 쓸 겁니다. 5. 자, 그 다음에 위에 쓸게요. 여기 넷 중 하나 색칠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 아닙니다. 여기는 이 두 개가 달랐는데 이 두 개가 같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류 없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30대 전혀 문제 안 돼요. 자, 여기는 이 두 개가 달라니까 3인데 이 두 개가 같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류 발생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세 개와 달라야 돼요. 이 셋 중에 같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죠. 맨 이하 맨 아래. 그럼 이제 여기는 쓰면 안 돼요. 쓰는 순간 오류가 발생합니다. 세 개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오류를 범하는 거야. 그럼 그 직전에 나눠주셔야 돼. 이때 이 위 아래가 같은 경우와 여기가 위하고도 다른 경우, 여기 바로 인접한 것도 다르고 그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같으면은 이쪽은 색깔이 2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3개 색칠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3개가 다 다른 경우는 이제 2개밖에 색칠 못하는 거죠. 계산을 5 곱하기 4 곱하기 3 2 곱하기 2 또는 1 곱하기 3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풍산자에 있는 39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90번 문제를 풀 건데 모습이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리고 어떤 것도 알면 좋냐면 이 그림은 이 그림과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이 그림 풀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거든요, 사실. 아까 뭐 자세한 설명 안 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걸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식의 그림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무조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세 개를 했으면 여기 칠할 때 이 두 개가 같을 수 있어서 그런 거죠. 얘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얘는 당연히 제일 위에서부터 갑시다. 당연히 5가지 생겼었겠죠. 5라고 하죠. 그리고 순서대로 합니다. 5, 그 다음에 여기 큰데 4,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3, 여기는 오류 발생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계속해서 그 다음 것과 만나는 것끼리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서 서로 달라야만 했거든. 네.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답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봅시다. 나 여기서부터 하고 싶어 라고 해서 5, 그 다음에 그럼 4겠죠? 그럼 여기는 4겠죠? 여기는 4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난리 났습니다. 네, 이렇게 양끝이 같을 수도 있고 첫 번째, 세 번째 같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경우를 여기만 나눠서 안 돼요. 여기도 막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네 그냥 순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경우고 이건 여기가 인접하는 게 4개로 제일 많으니까 여기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은 인접하는 게 가운데가 더 많죠. 양쪽 2개로 씩 많으니까 그럼 여기를 한다면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한다면 뭐라고 써야 돼요? 3이라고 써야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다면 뭐라고 써야 돼요? 예, 그럼 오류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예, 오류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자, 뭐 색칠하기는 한 문제만 더 풀죠. 그 아래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습니다. 391번.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림과 같은 구조입니다.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어디하고 만났는지만 보시면은 그 지도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야는 백제신라하고 만나고 고구려는 백제신라하고 만나고 백제신라는 세 개하고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백제나 신라가 좋겠죠? 4가지 색일 테고 그럼 여기다 4라고 씁니다. 그 다음은 어디가 좋겠습니까? 신라가 좋겠죠? 신라는 몇 개 쓸 수 있겠어요? 3개.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가야 아무 데나 하면 됩니다. 고구려 몇 개? 2개. 오류 발생할까요? 안 합니다. 가야 몇 개? 2개. 발생할까요? 안 하죠. 그죠?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순서로 하면 자, 여기 4가지 색종 하나, 그 다음 3가지 색종 하나, 그 다음 3가지 색종 하나 하면 이제 여기 쓸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네, 그 정도를 오늘 배우셨으면 됩니다.